자, RPM 146쪽 보면 2차 함수 그래프 두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RPM은 아니고 개념 원리도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죠? 대략적인 뭐 그래프 개형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 2 하면서 꼭지점 위치하고 대칭축 위치하고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확인했었다, 그지? 그래서 그래프 개형 보고 개수들의 부호 판단하는 것까지 싹 다 했었다, 그지? 그래서 여기 뭐 내용들을 보면 뭐 그다지 뭐 예, 좀 거슬릴 만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자, 봅시다. 150쪽 가봐요. 유형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유형. 1번 유형 이건 뭐죠? 150쪽의 1번 유형. 2차 함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고 완전제곱 묶는다. 완전제곱 묶는 건 다 할 줄 알잖아요. 그죠? 자, 최고차항 일단 묶고, 그 다음에 1차 함계수의 반의 제곱이 뒤쪽에 오도록 내가 만들어주고, 필요 없는 부분 다 거슬러내고, 그지? 걸러내고, 완전제곱 묶고 나서 남는 거는 뒤쪽에 정리만 하면 그게 꼭지점 좌표 나오지, 그지?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2번 유형도 지금 똑같지? 2차 함수의 일반형 그래프 꼭지점과 축. 꼭지점만 찾으면 축은 자동적으로 나온다 그랬다, 그지? 시원아, 축의 좌표한다. 축의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고? 뭐라고? 그렇지, 그렇지. 바뀌었지. X 꼭지점 좌표가 아니고 꼭지점의 X 좌표지, 그지? 자, 그 다음에 3번 유형의 얘기는 뭐죠? 자, 3번 유형. 그래프를 확인하라, 구분하라는 거잖아요, 그지? 쌤이 그래서 지난번에 몇 번 얘기를 했지 싶은데, 그래프 쌤 그리라는 문제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래프 못 그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프를 못 그리면 내가 그릴 줄 알아야 제대로 된 그래프 이제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지? 맞지? 그래서 그래프 반드시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 중등 과정에서는 그래프 안 그려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는 있어. 근데 고등 과정 가게 되면 그래프 못 그리면은 수학 아마 네, 절반 이상 맞추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반드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자, 우리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려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노? 완전 제곱부터 묶어야 되죠. 그죠? 완전 제곱 묶어가지고 뭐 찾는다? 뭐 찾는다? 꼭지점부터 찾는다. 맞지? 그럼 꼭지점 찾아가지고 꼭지점 찍고, 그 다음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결정해가지고 슥슥 그려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몇 사분면을 지난다, 안 지난다, 뭐 이런 것들 판단할 때 그림 그려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봅시다. 자, 152쪽에 유형 4번. 자, 4번 유형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그다지 뭐 힘든 부분은 일단 아닌 것 같아. 결국 뭐고? 축 찾아는 얘기잖아요, 그지? 축의 방정식을 찾아서 축의 방정식의 좌우의 상태가 변하잖아, 2차 함수는 항상. 그지? 아래로 볼록이라 하더라도 축을 기준으로 축의 왼쪽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고, x가 증가할 때 이쪽은 y 증가하잖아요. 그죠? 맞지? 그래서 축방만 찾으면 되는데, 축방 찾으려면 결과적으로 또 뭐고? 꼭지점 찾아야 되죠. 그죠? 꼭지점 찾아야 됩니다. 물론 쌤 축방 공식 있잖아요. 자, 요걸로 바로 찾아도 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꼭지점 찾기가 거의 기본이니까 찾아놓으면은 다 되잖아요. 이제 축도 나오고 뭐 다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축과 Y축과의 교점 얘기를 하고 있는데, 5번 유형은 자, X축과의 교점, Y축과의 교점 각각 뭐고? X절편, Y절편이잖아요. 그지? 자, X축과의 교점은 우리가 뭐라 그랬죠?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 민재야, 뭐고?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 이 의미하는 게 뭐고? 뭐? 무슨 그? 그렇지, 2차 방정식이 근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0 해가지고 그냥 방정식 풀어버리면 X축과의 교점이 튀어나오고, Y축과의 교점은 X에 0 집어넣기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일반형일 때는 제일 뒤에 있는 상수, 그거에 Y 절편값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다지 어렵지 않는데 상문제라고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게 과연 상문제인가? 지금 앞에는 상문제가 있었니? 없었지, 그지? 아직 하나 있긴 있구나. 근데 제가 뭐 꼭지점 얘기하고 있으니까 치우고. 자, 1058번 한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가 있는데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죠. 히히. 자,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 고등에서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y는 2분의 1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x 자 이렇게 돼 있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2차 함수가 x축과 뭐 이렇게 만날 거단 말이야. 자 그러면 각각 요거를 a와 b라고 하기로 했는데 자 요 사이에 요만큼 거리가 8, 1입니다. 됐나요? 자 이때 상수 k를 구하래요. 자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시원아 푸는 거는 쌤이 풀으라고 안 풀고 부경 자 지금 너 풀으라는 소리 아니고 자 같이 우리 얘기를 하자. 같이 자 같이 한번 풀어 나가보자. 어떻게 할까?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겠노? 한번 얘기해봐요. 왜 다들 입을 다물고 있지? 민지야 이거 어떻게 할래? 제일 처음에 너는 왜 모르겠어? 너 그럼 언제 어떻게 풀 건데 이거? 표준형 완전 제곱 묶을 거야? 어? 묶을 거야? 묶어보자 그래. 그러면 자 완전 제곱 묶읍시다. 어떻게 돼요? 2분의 1 앞으로 묶어내고 x제곱에 마이너스 얼마고 6x가 플러스 반의 제곱 9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2분의 1에 x-3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나가면서 k-2분의 9 요래 되겠네.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할 건데? 꼭지죠. 꼭지요. 3,k-2분의 9 그래. 이거는 뭐 적으면 되잖아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 응? 이제 어떻게 할까? 시원? 아니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라. 자기 알겠는 사람은 자유롭게 얘기하면 됩니다. 어? 뭐라고? 추계 방정식 여기 있네. 자 추계 방정식.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여기에 이렇게 그으면 자 여기가 3이란 소리잖아.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얘기해라 그래. 나 이제 쌤이 안 풀 거야 이제. 너희들이 안 풀어봐. A랑 응. 3이랑 B랑 B랑 3이랑 응. 응. 그러면 B점의 좌표 얼마 되지? 얘가 7,0이고 야는요? 자 4칸. 자 이게 센터가 3이니까 여기서 4칸 가고 여기서 4칸 가야 될까 이거 그지? 왜냐하면 2차 함수는 좌우 대칭형이잖아. 반갈 해가지고 짝짝 8이 나오려고 하면 이쪽 4 가야 될 거니 여기서 4칸 가서 7 여기서 4칸 들어가서 마이너스 1 자 잡았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노? 내가 할 일은 뭡니까? 그 다음 내가 할 일은 뭡니까? 그렇죠. 아무거나 넣으면 되죠. 왜? 지나는 점이잖아. 지나는 점이란 얘기는 이 식을 만족하는 값이거든. 얘를 만족하는 값이니까 얘가 됐든 아무거나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조금 쉬워 보이죠. 그죠? 맞지?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자. 그러면은 2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k가 0이니 야 부호 바꿔버리면 그냥 k값 아이가. 그지? 얼마고? 2분의 7이가?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7 되겠네. 그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 왜? 자, 쌤이 이제
이 수업은 할 때 내가 질문을 최대한 많이 할 거야. 모르는 애들은 질문하면 항상 그래 어떡하지 하면서 애들 막 긴장하고 있는 게 막 보여. 근데 니들은 충분히 알만한 녀석들이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질문을 많이 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조금 이게 설명을 좀 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학원이 자체가 이제 일단은 판서 수업을 하는 형식의 수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쌤은 예전부터 좀 발표하는 걸 좀 많이 했었거든. 근데 그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자, 조금 어중간한 실력이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 좀 잘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이게 내가 설명을 하면서 머릿속에 그 개념들, 내가 알고 있던 개념들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그 다음에 기억도 오래되거든요. 왜냐하면 자, 시와이 네가 있잖아,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선생님처럼 문제 하나를 내한테 미션을 받아가지고, 자,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너 집에 가서 연구해서 다음 시간에 발표 한번 해봐 라고 했다나. 그래서 네가 여기서 풀이를 막 했어, 쌤처럼. 그지? 네가 이제 일일 선생님 해가지고 여기서 막 한 문제 풀고 들어갔단 말이야. 그 문제 잊어버릴 수 있을까? 아마 니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 기억날걸요? 이제 성인이 되고 하면 워낙에 뭐 이제 이런 일도 많고 저런 일도 많고 하다 보면은, 아, 옛날에 뭐 그래 뭐 발표했었지 정도는 기억나겠지만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기억나진 않을 텐데, 중고등학생 과정까지는 계속 기억날걸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 해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게 되게 그냥 내가 풀어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준비와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조금 깊어져야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냥 내가 단순하게 푸는 것보다. 그래서 쌤이 사실 이전에 근무했던 학원이 이름이 강의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강의하는 아이들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개념 설명을 안 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집에 가서 예습을 하고 그걸 쌤한테 설명을 해요. 지들이 개념을 설명을 하고 개념이 잘 잡혔으니까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라고 하는 수업이야. 그래서 그 수업은 반대로 학생들이 설명하는 수업이야. 근데 그쪽에가 뭐 100% 그렇게 효율적이다라고는 못하겠지만, 그게 애들한테 기본적인 개념 좀 잡고 그 다음에 좀 깊이 있게 생각하는 데는 꽤 도움이 되는 공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하고 판사 수업하고 그 발표 수업하고 적절하게 좀 조화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쌤 설명만 이렇게 듣고 그냥 문제만 쓱 풀고 집에 가면 이게 쉽게 좀 잊어버립니다. 내가 이제 자꾸 발표하고 대답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좀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쌤이 조금 효과를 주기 위해서 계속 발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직접 뭐 나와서 발표하라까지는 안 하겠지만 앉아서 쌤이 얘기를 하면 최대한 대답을 하면서 참여를 합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53쪽에 6번 유형 중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죠? 2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 꼭지점 축 구하고, 이거는 뭐 그냥 그래 꼭지점 찾고 축 찾은 다음에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되는 것 같은데, 그지? 뭐 앞에서 해오던 거하고 그다지 어려운 내용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7번 유형 한번 봅시다. 평행이동 나오는데 평행이동이 꽤 자주 쓰이죠, 그죠?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평행이동 계속 합니다. 자, 평행이동 기본 개념은 뭐라고 했지? X축으로 만약에 P만큼 평행이동한다,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다 라고 하면 뭐라고요? X 대신에 X 자리에 X-P를 대입을 해야 되고, Y 대신에 Y 자리에 Y-Q를 대입해야 되는 게 정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X, Y 구분 없이. 근데 우리가 함수 표현할 때는 항상 좌변에 Y만 남기니까 야는 뭐식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야가 이쪽으로 넘어갈 거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식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X 평행이동 했는 거는 X축으로 평행이동 항상 부호가 반대로 두고 Y축으로 평행이동 그냥 뒤쪽에다가 부호 똑같이 해서 갖다 붙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원리도 모르고 그냥 외운단 말이야. x는 반대로 y는 그대로 이렇게 외운단 말이야. 그러면 똑똑진 학생들은 이거 잘 안 헷갈리는데 어설프게 공부한 학생들은 야, x가 반대였어, y가 반대였어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써먹으면 까먹을 일도 없겠지, 그지? 자, 그래서 평행 이동 어떻게 한다? 자, x 대신에 x-p, y 대신에 y-q를 집어 넣는다. 이게 기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석입니다. 자, 근데 쌤이 얘기했죠.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 뭐를 이동시키자고? 도형의 이동을 할 때 식을 이동시키지 말고 뭘 이동시키자 했노? 기억나나? 안 나나? 기억나나? 시원아 뭐 이동하자 했는데? 그렇지, 꼭지점을 잡고 이동하자고. 왜냐하면 점의 이동은 직관적이거든요. 자, 꼭지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기본형이 0,0이잖아. 여기서 출발을 해서 2,3이 됐다. 그럼 x축으로 2칸, y축 하나, 둘, 세 칸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지?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y는 ax 제곱이었던 녀석이 자 2,3 꼭지점 2,3으로 갔다. 그러면은 y는 a의 x-2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지? 맞지? 식 찾기도 훨씬 쉬워진단 말이야. 그죠? 이게 지금 되게 쉬운 예를 들긴 했지만 그럼 일반형에서 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다 x 대신에 x-p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x-p 더하기 c 집어넣고 y-q 1에 집어넣으면은 벌써 보기만 해도 답답하잖아. 지저분하잖아. 그지? 되게 복잡해 보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야의 꼭지점을 찾고 그 꼭지점을 그냥 이동해버리잔 말이야. 꼭지점 이동시켜 놓고 나면 요게 나올 거고 얘 한번 전개해버리면 되잖아. 그지? 이거 전개하는 것보다 얘 전개하는 게 편하지 않아? 그지? 요렇게 하십시다. 됐죠?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상 문제가 1064번이 보이네. 자, 1064번 한번 봅시다. 이참수 y는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k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한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상수 k 이히 자, 이 창이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네요.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야를 갖다가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밑으로 4칸을 내려갔더니 뭐래요? x축과 만나지 않는데요. 그럼 x축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는다 소리잖아. 그지? 맞지? 이해되겠죠? 그러면 어디? 요 붙을 때부터 해서 그 밑으로 요 붙을 때만 빠지면 되잖아. 요 밑으로 그럼 언제 붙느냐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지? 맞지? 그래서 일단은 얘를 한번 보십시다. 야는 뭐부터 해야 되겠노? 부경아 뭐부터 할까? 기본형이요. 일반형에서 기본형을 어떻게 하죠? 기본형은 아무것도 없는 건데 1차항 상수항 아무것도 없는 게 기본형인데 뭐고 이게 일반형이고 기본형은 y는 ax 제곱 요게 기본형이고 이게 이렇게 되고 또 표준형은 요런 형태로 된 거 완전 제곱 묶어진 게 표준형이고 자 표준형으로 고칠까? 자 그럼 표준형 고쳐봅시다. 마이너스 5의 x 제곱에 그 다음 얼마고? 마이너스 2x 하면 되나?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k 맞나요? 쌤 물어보면 호응 좀 해라 이씨. 어? 나 혼자 수업하나? k 플러스 5 내가 니들한테 확인시키는 이유는 니들이 이걸 제대로 보고 있느냐 그 다음에 니들도 알다시피 쌤이 순식간에 산수를 틀리거든요. 산수를 좀 잘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들이 보면서 눈으로 따라하면서 확인을 해야 돼. 자 보세요. 맞나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럼 얘가 꼭지점이 뭐가 되지? 마이너스 1, k 플러스 5가 된단 말이야. 어? 아니 그래 미안요. 1, k 플러스 5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사실 뭐 얘는 별로 안 중요하거든. 왜냐면 x축 깔아앉힐 거니까 y좌표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치? 자 야를 보면 되잖아. 그제? 야를 보면 됩니다. 야가 뭐고? 0보다
작다 K 빼면 되잖아. 그지? 맞지? 근데 야를 지금 평행이동 아직 안 시켰죠? 맞지? 이 상태에서 이제 평행이동 시키자. 그럼 얼마 되노? 마이너스 4만큼 내려가라 했으니까 1, K 플러스 1로 바뀌는 거 아이가? 맞지? 그 야를 이제 뭐고 0 밑으로 깔아앉히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야가 0이면 이거 닿을 거단 말이야. 그지? 근데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0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래 되겠죠? 됐나?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자 8번 유형은 자 삼각형의 넓이 아까 우리 저기 개념원리에서 봤던 거 비스무리한데 여기 다들 아까 봤던 문제보다는 다들 좀 쉬운 것 같다 그지? 맞지? 개념원리 아까 수업하기 전에 너 질문했던 거 유준이가 질문했던 그거 있잖아. 그 문제보다 이게 더 쉽죠? 전부 다 이게 상중으로 나와 있는 녀석도 그렇잖아. 맞지? 1068번 보세요. 1068번 아까 그거랑 유사하긴 하다 그지?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더 쉽겠노? 아까 민지가 얘기했던 거로 하는 게 더 쉬울라나? 어떻게 하는 게 더 쉽겠노? 얘 같은 경우는 요 사각형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은 쉽게 구할 수 있겠노? 요렇게 되는데 요 사각형 엄마 좀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사다리꼴로 하는 게 쉬울라나? 다른 방법 없을까? 얘가 지금 꼭지점 좌표하고 임마하고 요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노? 요 삼각형 밑변 그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 요만큼 높이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밑변하고 요거는 뭐고 꼭지점의 y좌표가 이렇게 삼각형 두 개로 해도 괜찮죠? 그죠? 아니면 아까처럼 꼭지점에서 수직선 내려가지고 왼쪽은 사다리꼴 오른쪽은 삼각형 요렇게 해도 뭐 될 것 같고 그죠? 요거는 안 해도 되겠지 그지? 왜? 너무 쉽잖아. 꼭지점 좌표 찾는 거 그 다음에 y절편 찾는 거 x절편 찾는 거 너무 쉽잖아 그지? 맞지? 좌표 찾으면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넓이 구하라 하는 건 초등 문제 아이가. 자, 그 다음에 유형 9번 봅시다. 유형 9번. 자, 개수의 부호를 결정을 하라. 네. 자, 그래서 상 문제 한번 봅시다. 1071번 보시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2차 함수 y는 cx 제곱 플러스 b 자, a, b, c를 주고 그래프를 주고 부호를 일단 판단을 하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유준아 자, 그래프가 얘가 3, 4분면에 꼭지점이 있으면서 이렇게 되는 녀석이네요. 자, ABC의 부호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ABC의 부호를 한번 얘기해봐요. A가 양수가 음수가? A 양수. B는요? B 양수입니까? 확실해? 에? 아니야? 뭐야? 아니 그냥 쌤이 되물어보면 항상 애들이 혼란스러워 하더라. 이게 틀려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확인하는 거야. 자, B 양수 맞습니까? 맞아요? 왜? 응? 다르면 오른쪽. 대칭축이 다르면 오른쪽. 부호가 A, B의 부호가 다르면 오른쪽인데 왼쪽에 있으니까 같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쌤이 그냥 이유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 그냥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C는 C가 음수인 이유는 자, 뭐고 Y 절편 X가 0일 때의 값이 음수이니까 C가 음수여야 되는 거잖아. 그지? 자, 이제 이거를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 맞나? A, B, C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2차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겠다, 그지? 맞죠? 그러면 일단은 뭐고 아래로 볼록인 건 다 버려야 되네, 보기에서. 1번, 2번은 애초에 쳐다볼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자, A가 양수이니 Y절편이 음수인 것도 버립시다. 3번도 버립시다. 자, 4번 아니면 5번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야의 부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지금? BC의 부호가 같니, 다르니? 다르니까 대칭축이 어디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몇 번입니까? 4번이죠. 그죠? 이해되겠나? 쉽죠? 우리가 쌤이 수업 중에 얘기했던 포인트들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으면 이거 뭐 눈으로 쓱 보면 답 나오는 거잖아. 그지? 맞지? 자, 이게 상문제단 말이야. 뭐 상문제 뭐 별거 있나? 자, 그 다음에 10번 유형은 뭐예요? 꼭지점과 다른 한 점을 할 때, 예, 이거는 넘어갑시다. 뭐 미지수 찾는 거는 대입만 하면 되죠. 꼭지점 말고 뭐 다른 한 점 알면은 대입만 하면 되지.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자, 문제도 뭐 상이라고 적힌 것도 없다, 그지?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어서 넘어가도 안 되겠나 싶다. 자, 11번 유형은요. 축의 방정식과 두 점을 할 때, 야도 뭐 축방 알면은 대충 우리가 어떻게 한다 했노? 축방 알면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중에서 얘가 문제에서 숫자 값으로 줄 거다 말이야, 그지? 그럼 미지수는 ap니까, ap는 aq니까 점 두 개를 주면 aq에 대한 관계식이 두 개 나오니까 그 두 개 가지고 aq 연립 방식 풀어서 찾으면 끝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것도 뭐 너무 쉬운 거라서 넘어가도 안 되겠나? 자, 156쪽 보시면 156쪽에 12번 유형 봅시다. 12번 유형. 이차함수 식 구하기 서로 다른 세 점을 할 때 야가 상문제가 있다고? 왜 때문에 상문제죠? 자, 얘는 뭔데요? 서로 다른 세 점을 할 때,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 중에서 조건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구했는데 이번에는 지나가는 세 점만 주어지고 2차 함수 그래프 찾아라, 식을 찾아라 라는 건데 그때는 언제? 여기 일반형에다 대입하면 된다 그랬지, 그지? 주어진 세 점의 좌표를 x, y에다 집어넣으면 식이 3개 나오네. 점이 3개니까. 그러면은 미지수 a, b, c 식도 3개 풀면 되겠죠. 연립 방식 풀면 됩니다. 연립 방식 뭐 2개짜리보다 한 번 더 해서 귀찮지. 이게 어려운 거라고 하기는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그 3개 가지고 연립해가지고 a, b 찾으면 되고요. 1080번을 한번 보시면 상중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k,1을 지날 때 k,2 어딨노? 몰라. 암튼 뭐 있는데 k,1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디 있대. 자, 그러면 음수 k 값을 구하라네. 그러면 음수 k를 찾으려 그러면 2차 함수식이 완성된 상태여야지 x에다 k 집어넣고 y에다 1 집어넣으면 k 말고는 다 알고 있는 값이니까 k에 대한 1차 방정식 풀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조건 지금 주어진 게 없으니까. 그러면 2차 함수를 어떻게 찾을 거냐? 자, 그림을 보면 세 점이 나와 있죠. 뭐고? 마이너스 2,6이랑 그 다음에 0,4랑 1,-3을 지난다 라고 그래프가 표시하고 있잖아, 그지? 맞지? 이걸 글로 써놓지 않았을 뿐이지 똑같잖아요. 주어진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약간 그래프 그려져 있으면 조금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 하거든. 근데 니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프가 오히려 더 쉽다, 더 간단하게 핵심 그 조건들만 그래프에 꼭꼭꼭 표시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장황하게 막 이렇게 늘어나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 툭 던져주고 여기서 중요 요소들만 네가 써먹어 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략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그래프 보고 세 점 좌표 뽑아낸 다음에 그거를 일반형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2차 함수식을 완성을 하고 그 완성된 2차 함수식에다 뭘 집어넣어라? k,1을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k 값 말고는 다 알고 있는 값이니까 해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유형은 뭐니? 이차함수 식 구하기. 마찬가지로 이차함수 식을 구하는데 x축과 두 교점. 자, 이것도 12번 유형과 뭐가 다른데? x축과 두 교점이면 점 두 개 나온 거잖아요. 그지? 맞지? 그 다음에 다른 한 점 할 때 그럼 결국 뭐고? 세 점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지? 근데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왜 방법이 조금 다르노? 이제 누구한테 물어볼 차례고. 유준이까지 했네. 수원아. 자, 이게 우리가 직전에 했던 것처럼 위치가 세 개가 주어지는 건 똑같아. 근데 야가 유형이 왜 구분되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아무 의미 없이 지금 유형을 구분하지 않았을까? 뭔가 다른 방법이 있다고.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냐? 책 보지 말고 너의 생각을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사실 똑같이 해도 됩니다. 똑같이 해도 됩니다. 결과는 나옵니다. 근데 구분해놨던 이유는 야하고는 다르게 한번 풀어봐 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응, 뭘까? 뭐를 이용하면 될까요? 곱셈 공식. 자, x축과의 교점이라는 얘기에다가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x축과의 교점이 두 개잖아. 그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아까 민지가 대답했는데 x축과의 교점이 뭐라고? 예? x축과의 교점인데 왜 축의 방정식인 거야?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이고. 자, 봐. 이게 네가 알고 있는 게 이게 나오려고 하면 잘 안 된대 생각보다. 뭐라고? x절편. x절편이 맞죠? 그래, 맞죠? 틀린 말 아니라서 할 말은 없는데. 뭐고? 자, 이거 아까 민지가 대답했잖아. 기억 안 나나? 민지가 x축과의 교점이 뭐라 했노? 방정식의 해라 그랬잖아. 근이라 했잖아. 2차 방정식으로 풀으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x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나오면 야가 이게 y로 표현되어 있는데 는영 만들고 요걸 근으로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으로 돌아가자고. 2차 방정식 두근할 때 2차 방정식 어떻게 찾았는데? 이거 알파 베타라 하면 a에 x-알파 x-베타 이렇게 찾았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가 y만 붙이면 돼요. 이게 2차 함수식이란 말이야. 내가 원하는 이 식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다 뭐고? 원하는 점 하나 또 다른 점 준다 했잖아. 그 x, y에다 집어넣으면 난 이걸 이미 알고 있고. 그지? 야 받았으니까 얘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전개 한번 쓱 해버리면 될까요? 이거 세 점 해가지고 연립방에 두 개 풀고 또 풀고 그거보다 이게 쉽잖아. 그지? 맞지? 그래서 x축과의 두 교점이기 때문에 나는 얘를 방정식으로 봤을 때 두 근을 아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 되고, 그러면 요 수식을 찾아낼 수 있고 거기다 y만 달면 함수식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뭐고? 또 다른 한 점을 x, y 값에 대입을 하라고. 그러면 얘가 뿅 튀어나온단 말이야. 되겠지?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뭐 그렇게 접근하시면 13번 유형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14번 유형은 뭐고? 최대 최소값. 이게 너무 쉽지 뭐. 완전 제곱만 묶으면 되잖아. 그지? 표준형으로 묶기만 하면 꼭지점 튀어나오고, 그 꼭지점 자체가 뭐다? 무조건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이 된단 말이야.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값이고 위로 볼록이면 최대값이다. 그죠? 반대편 값은 없습니다. 최소가 존재하면 최대 없고 최대가 존재하면 최소가 없습니다. 2차 함수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자, 57쪽에 15번 유형, 157쪽 15번 유형, 2차 함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주어질 때 미지수 구하기. 자, 얘는 한 개만 한번 해봅시다. 지금 뭐 상 문제는 없는데 하나만 해볼게요. 지금 1089번 같은 경우는 자, 최대값이 8이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꼭지점을 이미 알고 있는 거랑 같지 않니? 맞지? 꼭지점을 이미 알고 있는 거랑 같죠? 대칭 축의 방정식이 꼭지점이 x좌표고, 그 다음에 최대값이 결국 뭐고? 꼭지점의 y좌표일까 아이가? 맞지?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3이죠? 맞지? 그래서 얘는
3,8이 꼭지점입니다. 그러면 식은요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8이단 말이야. 그치? 얘를 전개를 해버리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1이가? 뭐 이래 되나? 맞나? 그러면 k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k는 3이죠. 그 다음에 쌤처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묶어도 됩니다. 얘를 자체적으로 묶어도 돼요. 자,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묶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9 플러스 k 마이너스 4. 그럼 야가 k 플러스 5잖아. 맞지? 그지? 이게 8이어야 하니 k는 3이다.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자, 하면 되겠죠? 그죠? 넘어가 봅시다. 158쪽. 자, 16번 유형에는 또 상문제가 하나 보이는데, 자, 얘는 무슨 유형인지 한번 봅시다. 최대 최소가 주어졌을 때 미지수 값 구하기. 2. 자, 94번 봅시다. x가 2일 때 최소값을 갖는데요. 최소값을 갖는다? 호호? 그러면 야는 뭐겠노? 2차 함수인데 x의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는 x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꼭지점을 의미하고, 자, 최소값 갖는다. 꼭지점인데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아래로 볼록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야가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야. 여기에 x 좌표가 2, 모르겠어. 됐지? 그러면 여기서 대략적인 모양은 y는 a의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q까지. 자, 지금 요 상황이다. 그지? 그 다음에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려면 야가 어떻게 되노? x축 위에 이렇게 얹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꼭지점이 x축에 살짝 닿았다는 소리니까 야가 결국 뭐고? 0이네요. 그러면 야도 없애면 되겠네. 됐지? 여기까지 됐죠? 이제 나 조건까지 적용시킨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27을 지난다. 그럼 야를 똥똥 집어넣으면 a가 완성이 되겠지, 그지? 맞지? 이게 왜 상문제일까?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17번 유형 봅시다. 17번 유형. 자, 이차함수 활용. 합 또는 차가 일정한 두 수의 곱. 합이 18인 두 수의 곱의 이게? 이건 이게 왜 문제가 되나? 자, 얘 유형을 보시면 어떤 두 수가 있는데 두 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97번 바로 가봅시다. 158쪽 97번. 자, 2x 빼기 y. 약 얼마야? 10이란 말이야. 됐죠? 그러면 y는 어떻게 돼요? y는 2x 빼기 10입니까? 자, y가 이렇게 돼 있어.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xy의 최소값. xy의 최소. 자, 그러면은 이 y 값을 여기다가 쇽 집어넣으면 x에 2x 빼기 10 2xy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야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 아이가? 그지? 그럼 전개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10x 됐죠? 그러니까 쏙 나가면 2분의 25 되겠네. 2에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분의 25가 될까 얘가. 됐죠? 그럼 최소값 야가 최소겠네. 마이너스 2분의 25. 일단 너무 쉬운데? 그지?
자, 그 다음에 18번 유형. 이거는 꼭 나온다 그랬지, 그지? 자, 쏘아 올린 물체. 이거는 꼭 나옵니다. 공을 던졌니, 뭐, 쏘았니, 뭐,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문제는 사실 골치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에서 다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골치 아픈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내보고 이걸 식을 찾아서 풀어놓은 것도 아니고 식이 주어지잖아. 맞지? 자, 1100번 한번 봅시다. 초속 80m로 오올린 높이를 y라고 할 때 그 관계식이 y는 자, 2차식을 앞으로 빼낼게.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80x잖아. 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 다시 지면에 떨어졌다? 지면에 떨어졌으면은 어떤 상황이에요? 응? 지면에 떨어진 거는 지면에서 쏘아 올렸으니까 공이 원래는 그냥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시간 변화라는 그 차원을 하나 넣으면, 시간 차원을 넣게 되면 야가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겠지만 시간에 의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고도의 변화는 이렇게 이차함수 그래프로 표현되겠죠. 그죠? 자, 처음 시작점이 끝점입니다. 맞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초냐 이 말이잖아. 그지? 최고점부터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결국은 야가 의미하는 게 뭔데? 야가 의미하는 게, 그렇죠. 높이가 0입니다. 지면에 떨어졌으니까 y 0 집어넣고 x 방정식 2차원씩 풀어라는 소리잖아. 그지? 2차원씩 풀면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x 묶으면 x 마이너스 16이가 맞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초면 최고점 얼마고? 8초일까 얘가? 맞지? 그러면 최고점 이후에 몇 초냐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초까지냐면 8초 걸리겠죠. 올라갈 때 8초 걸리고 내려올 때 8초 걸리겠지. 됐지? 괜찮죠? 할만하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그래프 문제나 활용 문제 이런 것들은 기본 개념만 내가 능숙하게 다룰 줄 알면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2차 함수 오히려 지금 봐봐. 활용 문제가 계산의 난이도가 쌤이 더욱 쉽다라고 하는 이유를 니들 이해할 수 있겠나? 왜냐하면 활용 문제에 나오려고 하면 계산도 너무 지저분하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러면은 계산도 좀 딱딱 떨어지게 쉽게 만들어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계산의 난이도 자체도 되게 쉬워요. 자, 나는 그러면은 활용 문제에서는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야가 어떤 개념을 적용해서 내가 식을 만들어낼 건지만 고민하고 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해석하는 거. 지금 가면 갈수록 요즘 학생들이 책을 안 읽다 보니 문제가 요구하는 걸 파악을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쌤 지금 저학년들 반에 지금 중1, 중2 애들 수업하면 야들이 이런 표현 해도 되나? 멍청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아 아이들이. 머리가 그렇게 좀 딸린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 근데 얘들이 문제를 보고 한글을 해석할 줄은 몰라. 쌤이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이래. 그럼 쌤이 그거를 야 이거 이렇게 하라는 뜻이잖아 하면 아 하고 풀어. 그게 뭐냐면은 글 읽기가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워낙에 지금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지금 니들은 그래도 다들 뭐 그 정도의 곤란을 겪는 학생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쌤이 사실 좀 걱정이 덜 되긴 하는데, 자 이제는 얘기를 했죠. 우리 반 다 100점 맞아야 되는데 알겠죠? 중간고사 100점 다 맞아야 됩니다. 알았죠? 우리 반에서 100점 안 나오면 내가 원장님한테 얘기 쫓아낼 거야. 우리 반에서 다 나가는 거 아닌가?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 유형 보면, 와 시간 벌써 많이 됐네. 자, 19번 유형 봅시다. 2차 함수 활용, 도형의 넓이
자, 얘도 지금 보시면 좀 자주 나오는 문제 1101번 같은 경우는 진짜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 뭐 거의 교과서 문제. 그 다음에 10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103번 이거 얘기했죠. 이거 고전 문제라고. 쌤도 이거 중학교 때 풀었던 문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지? 뭐 여전히 나옵니다. 뭐 어디 안 갑니다. 수학 뭐 어디 가겠나. 그지? 새로 뭐 공식이나 뭐 법칙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발견될 게 뭐 있겠노. 그러니까 옛날 그냥 그대로 쓰거든. 그리고 점점 오히려 보면 과거에 되게 어렵게 공부를 했던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 점점 쉬워지고 있어. 요즘은 옛날처럼 막 복잡성, 되게 어려운 공식, 뭐 증명 이런 게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사고력. 아, 약간 어떤 흐름으로 문제를 진행해야 되겠구나. 판단 능력을 중요시하지. 계산 능력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거든요. 근데 수학이라는 과목 특성상 계산 틀리면 당연히 답은 틀리겠지. 그렇지만 계산 능력 자체는 크게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은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수학이 어떻게 보면 좀 쉬워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쌤들 입장에서 보면 가면 갈수록 야, 이 개념도 빠져? 이것도 빠져? 뭐 어려운 거 다 빠지고 남는 거 뭐 없는데 뭘 가르치지? 약간 그런 쌤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만 니들이 신경 쓰면 수학 점수 만들어낸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참 쌤이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십시다. 우리 자 1품을 할 거잖아. 1품 하고 아마 니들 시험 기간까지는 시간이 남을 겁니다. 또 왜냐하면 지금 아직 방학이 안 끝났는데 1품이 들어가잖아. 물론 설교 때문에 또 하루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1품 공부를 할 타임이 한, 둘, 셋, 넷, 4번 정도는 있잖아요. 그죠? 설교는 지나고도. 그러면 어느 정도 진도가 진행될 거고, 그 다음에, 시험이 보통 4월 말 5월 초 이래 되잖아요. 그죠? 중간고사가. 그때까지 1품 뭐, 중간고사 대비로 그것만 쓰기는 널널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빨리 하고, 시험 대비하기 전에 니들은 모고 연습도 좀 시킬 예정입니다, 쌤이. 모고 연습을 좀 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소스가 똑같은 중등 과정으로 하는데 문제가 어떻게까지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3모 같은 경우는 고등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중3 내용까지입니다. 3모가 고등학교 가서 처음 치는 3월 모의고사는 딱 중3 내용까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연도별로 3모 하고 그 다음에 6모 정도까지. 왜냐하면 이게 공통수학 앞부분이거든요. 6모는 최앞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 하면 니들이 이제 전부 다 공통수학 1은 다들 선행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지? 그 정도는 충분히 할 거라고 보고, 니들이 이걸 좀 잘 익혀 두셔야 학교에서도 고등학교 가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 수능 기출 문제들이 한 문제에서 많으면 한 2문제 3문제 정도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고 준비를 해놓으면 니들 고등학교 가서 내신에서 흔히 말하는 우리 그 100점 방지 문제들 있지, 그지? 그런 것들도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반은 고등학교 가면 무조건 1등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서 갑시다. 알겠죠? 3학년 때 좀 빡시게 하자. 자, 그러면은 103번 한번 보시면 최대 넓이 구하라. 이거 식만 한번 봅시다. 이게 식 지난 시간에 했죠? 뭐였지? 2분의 1 R, L 이용해서 푸는 거였었다. 그지? 왜? 이 중심값 안 나오니까. 그죠? 그럼 2분의 1 R, L 해가지고 그거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지난 시간도 했으니까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60조. 자, 유형업을 한번 보시면 최대값, 최소값 또는 최소값, 최대값. 무슨 소리야 이게?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고 그 최대값에 다시 최소값을 구하는 형태. 2차 함수로 묶고 나서 남은 것들이 다시 또 2차 함수 형태가 되는 뭐 그런 문제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5번 할까 6번 할까? 똑같나? 6번 봅시다. 6번 봅시다. 자, 106번 보시면 x에 대한 이차함수 y는 4분의 1x제곱. 자, y는 4분의 1x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kx 마이너스 3k. 자, 이 녀석의 최소를 fk래요. 이 fk에 다시 이거의 최대는 얼마냐? 자, 그러면 완전 제곱을 묶기 위해서 4분의 1을 묶으시면 x제곱에 플러스 4k 플러스 이 녀석의 4kx 이 녀석의 절반은 2k 제곱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 이렇게 될까 이가? 맞지? 그죠? 자, 그러면 4분의 1에 x 플러스 2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3k. 요게 뭐라고? 요게 fk라고. 그죠? 그래서 fk는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3k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의 최대를 구하라. 최대 마이너스 묶으면 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이 녀석의 반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인데 나가면서 얘 때문에 플러스 4분의 9로 되겠네. 그지?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다? 4분의 9다. 이거 뭐 더 이상 안 묶어도 되잖아. 그지? y값만 보면 되잖아. 괜찮나? 되겠나? 자, 그 다음에 160번 봅시다. 160번? 160쪽에 유형 21번 봅시다. 자, 이차함수 활용 내접하는 도형의 넓이. 얘는 109번을 볼까? 109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 위를 움직이는 점피가 있어요. 자, 이 녀석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PQ, QR이라 하자. 직사각형 OQPR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P의 좌표를 구하시오. 예.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P라는 녀석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가, 그지? 뭐가 P인데? 응? 뭐가 P인데요? 직선 위의 점이잖아. L이란 직선. 그럼 L 직선이 뭔데? 야를 알아야 될까, 이거? 야 뭔데요? L 직선. 절편이 나왔어. 절편 주어질 때 1차 함수 구하는 방법 기억나나? 뭐였지? 분모에다 절편 집어넣으면 되는 거.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뭐 기억 안 납니까? 그거?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자, X 증가량이랑 Y 증가량 해가지고 Y 절편 그냥 집어넣자. X 증가량 얼마? 12. Y 증가량은 마이너스 4. 그럼 얼마 되노?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가? 맞나? 자,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Y 절편 얼마고? 4니까 플러스 4. 요리하면 되겠지, 그지? 직선 L. 자, 직선 L의 방정식이 이러하니 P는 임마 위의 점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A, X에 A 들어가면 Y는 뭐가 되노? 마이너스 3분의 1A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렇지 않나? 아이가? 맞나 아이가? 여기 있는 게 요게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때의 Y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A 플러스 4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뭐고?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데?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죠. 가로는 뭔데? A. 세로는 뭔데? 예. 그러면 A에 마이너스 3분의 1A 플러스 4. 얘가 넓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녀석의 뭐를 구하라고? 최대일 때 P의 좌표를 구하라네. 결국 A 찾으라는 소리잖아요. 그지? 그럼 A는 완전 제곱 묶으면 A 나올 거 아이가? 맞지? 자, 갑시다. 마이너스 3분의 1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3분의 1 묶으면 A 제곱 마이너스 이 얼마 되노? 3약분해서 4대 그럼 12가 반의 제곱 36이가 나가면서 플러스 돼서 3 나누면 얼마고? 12 되나? 맞나? 자, 근데 중요한 건 얘보다 뭐라 했노? P점의 좌표니까 난 A만 알면 되잖아. 얼마고? 6일 때 최대일 거 아이가? 꼭지점일 때. 그럼 A 6이네요. 자, 좌표를 구하라 했으니까 6, 여기다 6 집어넣으면 약분하면 얼마고? 마이너스 2네. 4랑 더하면 2가 되겠네. 그래서 P점의 좌표는 6, 2 이렇게 찾으면 끝난단 말이야. 괜찮죠?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뭐야? 유형 문제들은 다 풀었다, 그지?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요, 지금 요거 쌤이랑 같이 했는 유형 있지? 유형 문제, 나머지 문제들 풀어오는 걸로 합시다. 쌤이 풀어준 거 이외에. 그러면 괜찮지? 이 정도면 적당하죠?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괜찮지? 맞나? 아니지? 이거 많다 하면 안 된다. 해봐야 얼마 되노? 5장으로 그러니까 뭐 그렇네. 뭐 한 대여섯 장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하겠지 뭐. 그지? 자, 그래서 오늘은 숙제가 RPM 몇 쪽? 146쪽은 어차피 개념 부분이고 그래도 146쪽부터 적읍시다. 146쪽에서 160쪽까지. 자, 요거 숙제로 하시고, 자, 시간이 지금 대략 한 10분 정도 조금 더 남았습니다. 10분 조금 더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은 우리가 RPM 문제 조금 푸세요. 쌤이 그동안 내가 너희들 그 숙제 해온 거 있지, 그지? 쌤이 문제 준 거. 뭐 다 입력했죠? 입력 다 했지? 그래서 쌤, 입력 다 했나 어쨌든. 입력 다 했으면 쌤 요거 확인하고 그러고 얘기할 거 있으면은 조금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지금 RPM 146쪽부터 풀어보세요. 자,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할게.